안녕하세요. 겉빛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지역과 이름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가명을 하겠습니다. 제주에서 오칠봉이라는 사람이 연락이 왔습니다. 47세입니다. 그러면 사주를 일단 명칭을 한번 읽어볼까요? 남자분입니다. 남자, 건명. 사주가 연주가 갑인 튼튼하죠.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갑이 튼튼합니다. 이건 부모 자리, 조상 자리입니다. 갑인 부모 중에서도 아버지가 튼튼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술 월. 갑이 술에 뿌리를 내리기는 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조토이기 때문에. 진토 같은 경우는 갑이 힘을 좀 받겠죠. 어떻게 됐든 간에 갑이 이렇게 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의 힘이 아주 강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 오칠봉이라는 분의 본인은 바로 이 경이거든요. 금이거든요. 경금이 본인이 됩니다. 오칠봉 본인이 됩니다. 왜냐면 그 사주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호랑이 때 나오면은 이제 이걸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대화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주에서는 이 경을 본인 원신으로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병자 이게 자식자리입니다. 시주 병자 경자, 이것은 여기까지 딱 끊어서 결혼하고부터는 경자의 힘을 많이 받고, 결혼하기 전에는 갑술의 힘을 많이 받죠. 왜냐? 병자는 경자에서 인출이 되거든요.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주의 특징은 일단은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양팔통 사주라고 합니다. 양팔통 사주. 세상에는 남자 여자가 있듯이 음양이 조화를 돼야 합니다.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뭔가 새로운 것이 탄생하고 뭔가 생산하고 뭔가 이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주의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무엇이냐면 다 양팔통이기 때문에, 양팔통이면서 월지가 공망입니다. 물론 월지 공망은 공망왕기라고 해서 공망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공망왕기가 되면, 공망왕기 월지이기 때문에 공망왕기면 공부에 대한 어떤 문서에 대한 그런 것이 남들보다 강할 수가 있다, 발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사주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양팔통 사주이기 때문에, 양팔통 사주의 특징은 젊은 시절에 잦은 직업이 변동이 되고 사회적으로 고난을 많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양팔통, 양으로 짱짱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주의 그 장점은, 양팔통이지만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점이 있거든요. 중년 이후에 자기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면 다 성공하냐, 이건 아니죠. 운이 들어와야 합니다. 운을 딱 봤을 때 55세 때 경진대운이 들어오거든요. 이때 이 사주에 용신이라고 하거든요. 업부에 관련해서 사주는 중화를 봅니다. 사주를 힘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사주 전체를 중화를 잡아주는 키팩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사주 용어에서 용신이라고 하거든요. 용신이 55세 때부터 경진을 갖고 우아래로 천간지리 가다 용신이 들어오거든요. 이 사주의 용신은 토와 금이거든요. 토와 금이 들어오면서 사주가 중화가 되면서 내 마음이 안되게 되면서 뭔가 하는 일이 잘 진척이 되는 그런 역할, 키팩터 역할을 하는 것을 용신이라고 합니다. 토금이 들어오면 사주가 안정이 돼서 내가 뜻대로 마음먹은 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55세 경진 때문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신다면, 양팔통의 단점을 말씀드렸지만 양팔통의 장점은 본인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강합니다. 그러나 그 운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많은 그 사회적인 고충을 겪는다는 것은 눈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양팔통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양팔통 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인이 편재입니다. 편재면 아버지가 되고, 이 사주에서는 정제가 없습니다. 정제가 있으면 정제가 아파트에서 방송이 나오네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갑인이면 연주에 이렇게 갑인이 있거든요. 정제가 없으니까 편제를 아버지로 볼 수도 있고 아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갑인, 연주 월주에 있는 것은 편제가 있으면 이걸 세덕부재격이라고 합니다. 세덕부재격. 세라는 것은 세월이죠. 세월이니까 연을 말하는 거죠. 세덕부재격. 아버지의 어떤 재적 도움이 있겠다. 아버지의 어떤 재적,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재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용신, 희신에서 봤을 때는 갑은 귀신입니다. 귀신이기 때문에 일단 세덕부재격에는 부합이 되지만 재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목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목이 강하면 본인 경금이 흠결이라고 하거든요. 목이 너무 강하면 금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갑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덕부재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주의 특징을 보면 시간에 병이 있습니다. 이걸 시상편관격이라고 하거든요. 시상편관격. 시에 있다는 거예요. 연월 일시, 시지 않습니까? 시인데 시상편관격. 시에 있기 때문에 편관이라고 하거든요. 병을 극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이라고 하는데 플러스 같은 양이기 때문에 편관이라고 합니다. 시상편관격의 특징은 일당장관이라고 해서 일생에 한 번은 권력을 준다. 이 권력에 의한 여러 가지로 해석을 보시는 분들께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 수도 있고, 어떤 일에 내가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내가 이게로 뜻대로 마음먹은 대로 어떤 인생의 전 인생을 걸쳐서 한 번은 내가 칼자루를 잡을 수 있다. 내 뜻대로 마음먹은 대로 그걸 여의주라고 하죠. 여의주의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시상편관격에 걸맞는 직업은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편관격은 일반적으로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경찰, 무관, 검사, 그 다음에 조선업, 그 다음에 자동차업, 그 다음에 수공업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관격의 직업은 그렇게 나열이 됩니다. 근데 본 사주를 봤을 때 해자축으로 이게 어린 시절이거든요. 해자축 인묘준을 해가지고 어린 시절에 귀신이 들어옵니다. 사주에 귀신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운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 학업에 대한 인연이 없을 것으로 이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해자축이면 내 경이 그라이도 힘이 약한데 왜 약하냐? 갑이랑 극전입니다. 극전. 갑을 극하면서 내 힘이 빠지죠. 물에 자가 수그러져. 물한테 또 힘을 뺏기죠. 병한테 또 극을 당하죠. 이 격이라는 것은 내 세력이 없는 겁니다. 정치로 말하면 내 세력이 없기 때문에 아주 약합니다. 약한데 초년 때 해자축으로 해가지고 내 힘을 또 빼가거든요. 그러니까 초년 때 내 힘을 빼가기 때문에 학업하고는 식신상관이거든요. 식신상관이면 물론 머리를 쓰는 쪽으로도 쓸 수 있지만 이건 귀신이기 때문에 또 인묘주의만 항마운이라고 하거든요. 재운이 들어옵니다. 재운. 항마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운과 사주를 봤을 때 학업하고는 어렸을 때 학업하고는 좀 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4대 공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4대 공망이 있는데 갑인이
갑인이 대개수라고 합니다. 대개수. 쉽게 말하면 물입니다. 물. 이 본 사주의 4대 공망은 물이거든요. 물인데 4대 공망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4대 공망 수에 해당되는 그 육친과 아주 아픔과 서글픔과 이런 것이 있음에 나중에 좋아지는, 한 번의 아픔은 겪고 지나야만이 좋아지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4대 공망이라는 것이. 근데 4대 사주 오는 거예요. 4대 공망 이렇게 수가 있으면 4대 공망을 범했다고 합니다. 범했다. 그래서 이것은 처궁이고 이건 자식궁이지 않습니까? 처궁이 4대 공망을 범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처궁에 있는 처와의 아픔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처궁이고 처성이 갑이지 않습니까? 갑이 기신입니다. 기신이기 때문에 처성과 처궁이 이러한 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늦게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인이 갑과 인이 재지 않습니까? 처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역마입니다. 역마를 깔고 있습니다. 처가 역마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뭔 말이냐면 재면서 역마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마를 깔고 있다는 것은 외국 여성과도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다르게 말하면 외국에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주의 구조입니다. 인이 재입니다. 돈인데 어디서 버냐? 돌아다니면서 번다. 역마라는 것은 요즘은 자동차가 발달됐기 때문에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역마로 보지 않거든요. 역마 정도 되면 해외 정도 나가야 역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사주 첩기에 나왔을 때만 해도 차가 그렇게 발달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역마하면 전국을 돌아다니면 역마를 칠 수가 있는데, 지금 요즘 세상에는 역마라고 하면 세계를 무대로 뛰는 것을 역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마가 제구에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돈을 벌 수도 있는 사주 구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마가 제에 있으니까 먼 타국에서 아내를 맞이할 수도 있다. 사주 구조상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부의 연이라는 것은 모릅니다. 근데 일단 사주 구조상 해석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갑인이 대개수로, 이 갑인 자체를 이게 갑인 이를 뭐라고 하냐면 나부모행에서 갑인이 대개수 수거든요. 연이 수기 때문에 연도 4대 공망을 범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어떤 써놓기를 불우한 일이 발생한다. 예상치 못했던 만나지 않아야 할 일이 생긴다.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이렇게 감명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수 선생의 그 사주를 해석하는 그 4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첫째, 십간희기를 봅니다. 둘째, 격을 잡습니다. 셋째, 억부로 잡습니다. 네 번째, 형충양으로 돌려서 사주를 풀어냅니다. 그러면 십간희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1번, 2번 격, 3번 억부, 4번 형충이야. 십간희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주인공 월자를 빼는 것이 아니고 이 경에 부합되는, 이 경에 가장 어울리는, 이 경을 가장 살려줄 수 있는, 이 경을 가장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글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의 가장 중요한 글자는 정과 갑입니다. 갑은 있죠. 갑은 있으니까 합격은 아니죠. 사주 격을, 아파트가 층이 있듯이 사주에도 격이 있습니다. 격이 있는데 격을 따진다고 해서 어떠한 그 잡음이 있을 수 있는, 일단 책에 들어가니까 책대로 이제 가는 겁니다. 경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이거든요. 갑이고, 경은 쇠붙이거든요. 쇠붙이기 때문에 강한 불로, 병도 불이지만 이것은 태양입니다.
태양이기 때문에 적천수에서는 병도 능히 경을 단련한다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정이 경과 궁합이 맞다고 실전에서 그렇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병은 나름대로 그 시상 판관때 그 역할을 다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경의 진신이라는 것은 가장 환상의 조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한테 정과 갑이 있으면 환상의 조합입니다. 정주영 사주, 고 정주영 그분의 사주가 경 옆에 정이 두 개가 있거든요. 정으로 경신이거든요. 정이 있음으로써 경신을 아주 좋은 쇠를 달궈서 어떤 기물, 성기, 기물을 만들어서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정이 없기 때문에 병으로서는 경을 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술 속에 정이 있습니다. 이건 지장간이라고 하죠. 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기만성입니다. 정이 천간에 떠 있었으면, 이 사주는 못 가도 서울대겠죠. 도서관에서 만난 서울대 영문학과 다니는 분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경갑 정 이렇게 경갑 정이면 두뇌가 아주 좋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어떤 일을 성취할 수도 있고. 근데 정이 지장간에 있기 때문에 술 밑에 지장간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신이 정과 갑이 있습니다. 근데 지장간에 있기 때문에 한발은 하지 않습니다. 눈에 띄게 이렇게 탁 부각을 되지 않지만 자기가 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정을 소중히 해서 끌어올리면, 물론 이제 끌어올린다는 것은 운이 들어와야겠죠. 운이 들어오거나 어떤 살아갑니다. 모멘텀이 있으면 사주가 살아나겠죠. 일단은 십간위기는 그렇습니다. 십간위기는 정이 지장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쉽다. 이렇게 정이 천간에 떴으면 상격이 되겠죠. 그걸 십간희기라고 합니다. 십간희기. 정이 그러니까 십간희기는 용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십간희기. 경에 맞는 것이 정이 용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십간희기를 한번 짚어보는 것은 그 사주를 판단하는데 직감법이라고 하면 보자마자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가 괜찮다 안 괜찮다. 직감법에 의해서 십간희기를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주의 문제점을 보면 아까 양팔통의 단점과 장점을 얘기했죠. 문제점을 보면 갑이 너무 강합니다. 갑인 이걸 전자라고 하거든요. 오로지 전자를 써갖고 천간 지리가 같은 목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걸 전자라고 합니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신이 와서 인을 때려도 인은 깨지지 않습니다. 신이 깨집니다. 이걸 전자라고 하거든요. 전자에다가 또 옆에 갑이 있습니다. 근데 또 멀기는 하지만 수생목으로 해서 갑을 생해줍니다. 그러면 이건 육친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고모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오칠봉이라는 이분은 그런 분들이 내 사주에 있다라는 것은 그분들과 좋든 싫든 간에 부대끼면서 살아야 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갑이 없고 예를 들어서 뭐 경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경 이렇게 있다 보면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 이런 사람들하고 내 사주 구조가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주는 편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버님 계통의 그 고모 이런 사람들하고 좋든 싫든 간에 지지고 볶으면 산다는 그런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너무 강하면 갑은 신경에 해당하거든요. 나무가 신경처럼 이렇게 쭉쭉 뻗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경이 예민할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갑이 이렇게 본 거시기를 자기의 어떤 그 위치를 찾으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태왕합니다. 태왕하고 본 사주는 인성, 진사, 인성이 공망이 들었거든요. 인성이 공망이라는 것은 인성이 공망이 들었다는 것은 우리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인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물에 예자가 틀린 것 같네요. 물에라는 말로 이렇게 단적으로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579이라는 분은 항상 화가 예를 담당하거든요. 예를 항상 내 행동대로 하면 안 되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예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 사회생활하는데 좀 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망 얘기를 했는데 공망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4대 공망이 있고 그 다음에 승중 공망이 있고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있고 여기서 우리가 써먹은 것은 4대 공망과 승중 공망 두 개를 써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실간 얘기해서 경에게 필요한 물자 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판에 있으면 딱 봤을 때 갑과 병, 갑이 병을 때워주지만 정과 같이 이렇게 기물을 만드는 성기, 철제, 철을 녹여서 성기, 포항제철처럼 뭔가 물건을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 조합으로는 물건을 만드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0간 회계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이 태어나면 조급할 수가 있습니다. 갑의 장점, 인자하고 강직하고 이런 장점보다는 단점이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강하니까. 강한 것은 안 좋고 너무 약한 것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의 단점이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무엇이냐면 조급하고 막 급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 세우는 생각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다음 용두사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본인이 컨트롤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시상 편관급에서 직업은 말했죠. 검찰, 경찰. 어렸을 때 대운이 좋았으면 용신 대운으로 흘렀으면 검찰, 경찰, 변호사 이런 걸 했겠죠. 근데 어렸을 때 대운이 받쳐주지 않습니다. 그 조선계통, 자동차계통, 수구목 이런 것을 직업으로 삼으면 사주랑 합이 맞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합이 맞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편하고 개운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격에 대해서 격은 아까 했지 않습니까? 격이라는 것은 사회성을 말합니다. 사회성. 격을 봄으로써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할까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시상 편관격이라고 했죠. 그럼 시상 편관 용신을 잡았습니다. 그럼 편관을 이걸 써먹습니다. 시상 편관격 일당 경곤이라서 일생에 한 번은 큰 권력을 잡는다. 이렇게 자기 분야에서 마스터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죠. 초년에 운이 안 따랐기 때문에 초년에 운이 따랐으면 검찰, 경찰, 정치인 이런 것을 했었겠죠. 그 다음에 사룡식재 편관격을 살격을 격으로 잡았을 때는 이 세 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사룡식재, 살격용인, 살격봉인. 그러면 안 되는 것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살격봉인. 인이면 살격을 썼습니다. 병을 용신으로 쓰고 상신을 차지합니다. 상신이 내 격을 사회적인 어떤 그 틀을 잡아주는 게 상신 역할입니다. 이게 직업이라 아무튼 이게 용신입니다. 격국 용신이라고 합니다. 격국이 병인데 이 격을 살려주는 쉽게 말하면 비서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살격 봉인 인이면 인을 차지합니다. 경의 인은 신이거든요. 인이 없지 않습니까? 인이 없으니까 살격 봉인 안 되죠. 세 가지 틀이 있습니다. 그 틀에서 어떤 것을 상신으로 잡을까?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살격용인. 살격용인은 여기 술 용인이 있습니다. 용인이 있는데 인술로 해서 화로 화하려고는 그런 기미가 보입니다. 인성이 아니고 관으로 변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있기 때문에
살격 용인은 조금 이게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은 것은 사용식재, 병이 인술에 의해서, 인술화에 의해서 약하지 않습니다. 자식자리죠. 병은 자식이죠. 그러면 자식이 태어났으면 자식이 그렇게 약하지 않다는 것은 자식들이 있을 수 있다. 사주척경에 하면 그렇습니다. 용신, 희신도 있지만 그 자리가 관이 강하면, 그 다음에 재가 강하면, 물론 신강했을 때죠. 그럴 때는 자식들이 있는 걸로, 부모들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사주척경을 보면서 이제 나름대로 배운 거죠. 그러면 인술이 있기 때문에 병이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병이 강해지는 경진년 때부터는 사주경이 맞잖아요. 신강하고 살도 강하고. 일단 하는 일이 뜻먹은 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겠죠. 그래서 살격, 사용식재, 강한 병을 식상으로 이렇게 제어를 해줌으로써 격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역의 위치에서 자 두 개가 상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까지 했죠. 3번 억부를 찾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물이 언제 들어오는가?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주가 경이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토를 써줍니다. 인성 토를 써주고, 토생금입니다. 오행에서 토생금. 나를 생해주는데 목이 나를 여지없이 치거든요. 목국토. 나를 여지없이 치기 때문에 이 갑을, 나는 용신인데 갑이 용신 역할을 못하게 치거든요. 목국토로. 그러면 이 갑을 잡아주는 금이, 이게 이제 그 비견하고 겁재거든요. 희신을 잡을 때 이제 그렇게 잡습니다. 이것은 낭월 선생의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토와 금이 들어오면, 대운에서 이렇게 토와 금이 들어오면 뜻먹은 대로 마음먹은 대로 뭐가 되겠죠. 물론 이때도 교만, 그 다음에 낭비, 이런 요소가 개입이 되면 실패하겠죠. 운이 아무리 잘 들어와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심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운이 아무리 잘 들어와도 이런 나쁜 그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운이 들어올 때일수록 더 겸손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그 운을 살릴 수 있는 묘미라는 게 있겠죠. 하늘의 뜻은 무섭습니다. 토금이 들어오면, 토금을 대운에서 들어오는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목이 들어왔습니다. 안 봐도 용신이 안 들어오니까 녹록한 삶이었겠죠. 근데 55세 때 경진이 들어옵니다. 경진, 토금이 들어오거든요. 55세 때부터 용신이 들어옵니다. 사업을 한다면 53세에서 54세까지 준비를 해서 55세를 시작하면 좋겠죠. 1, 2년 준비해가지고 55세를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화는 임묘진 여기까지 해서, 그 다음에 화운으로 들어가거든요. 화는 다행히도 조용신이 됩니다. 조용신. 수월에 모든 수학을 다 끝내고 수월이거든요. 5, 6, 7, 8, 9. 음력 9월, 양력 10월이거든요. 양력 10월에 자식이 태어났으면 춥습니다. 양력 10월에 자식이 태어나면 춥기 때문에 이 병화를 용신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집에 갔는데 너무 추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더워도 안 되고, 그걸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조가 맞으면 뭔가 마음이 편안합니다. 복덕이 구족하게 됩니다. 만약에 조가 맞지 않죠. 여자축. 그래서 조가 맞지 않죠. 살기를 띱니다. 살기를 뜨고 뭔가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자를 만나도 뭔가 이게 잘 깨지고 그렇습니다. 조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년에 또 그 화가
들어오니까 조우가 맞추기 때문에 55세 때부터 살만 난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충합입니다. 형충합으로 올해 운과 내년 운을 풀어보겠습니다. 김요, 경자. 대운이 지금 김여대운이거든요. 그 다음에 경자년이거든요. 김여대운이 45세부터 54세까지입니다. 명량을 공부하면 다 알고 계시지만 그 대운이라고 해서 일반 사람들은 대운 오면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운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그 아홉수라는 겁니다. 이게 딱딱 끊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10년 동안의 김여대운 토와 목이 기운을 토와 목이라는 기운이 들어와서 내 사주랑 이렇게 지지고 볶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55세가 되면 경진 금과 토가 들어와서 내 사주가 지지고 볶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대운이라고 하면 좋다 이렇게 선입견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운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사주가 내가 금이지 않습니까? 금인데 토 기운이 10년 동안 들어온다. 그 다음에 수 기운이 10년 동안 들어온다. 이런 의미거든요. 대운이라는 것은. 김여대운의 경자. 김여대운의 경자는 볼 것도 없습니다. 경자면은 일주 경자와 같은 경자와 같은 글자가 들어온다. 이런 것을 사주학에서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엎드려서 운다. 60년에 한 번 들어오겠죠. 60갑자니까. 갑자, 을축, 병인, 정묘. 경자라는 글자는 60년에 한 번 들어옵니다. 그래서 60년에 누구나 한 번씩은 다 들어온다고 봅니다. 60년에 한 번 들어오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57분이라는 분은 올해 2020년에 경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일단은 처가 있다면 처를 극하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건강상 건강 왜 그러냐면 경자가 12운석으로 돌리면 자가 사지입니다. 사지. 이거는 동주사라고 하거든요. 경자가 사지에 앉아 있습니다. 사지. 그럼 일단은 장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지에 앉아 있으면 경이 사지 죽음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러니까 사지에 앉아 있으면 이것을 동주사라고 합니다. 동주사. 동주사의 특징은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2번. 첫째, 중년 이후 발복을 합니다. 죽음은 사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인생의 무언가 고민을 많이 하겠죠. 철학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 가치관이 성립되면서 중년 이후 발복한다는 그런 것을 중년 이후 발복한다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중년 이후 발복한다. 사지에 있기 때문에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을 말씀드렸죠. 단점은 경이 장을 12연속으로 돌리면 사지거든요. 사지면 일단 똑같은 글자가 들어올 때 경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무자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글자 자가 들어오면 자가 들어와서 자술로 암합이 되어 있거든요. 암합이 끊기면서 자가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건강상의 문제, 그 다음에 하는 일에 지체되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이 잘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잘 안 풀리고 이게 무자년에도 이제 그랬을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근데 경자는 두 가지 악재를 갖고 있습니다. 경자년은 이분한테는 57분이라는 분한테는 경자년은 복음도 되고 그 다음에 동주사를 동에서 움직이게 사지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하는 일이 일단은 지체가 되고 방해가 되고 뭔가 뜻대로 잘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경자년이 힘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경자년 풀었고 내년 거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신축년. 신축년은 하늘에 해가 뜨는 것 같습니다. 쨍쨍쨍쨍쨍. 자, 천간부터 형충약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신이 들어왔습니다. 신이 들어오면 일단 병신하고 합이 됩니다. 신은 동기 인자가 됩니다. 동기, 트리거. 영어로는 트리거겠죠.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신이 딱 들어와요. 신은 이상한데 겁재거든요. 주위의 사람들이겠죠. 주위 사람들. 친척들이기보다는 주위 동료, 사람, 선후배, 학교 후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병이 움직입니다. 이건 관이거든요. 관도가 살아난다는 얘기죠. 관도가 살아나는 이유는 원래는 병신하면 합돼서 두 개가 합돼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운이 묘, 그 다음에 연지, 월지가 이렇게 연지, 월지가 이렇게 갖고 병을 생겨주는 힘이 강합니다. 목생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단근업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천간오합에 의해서 병신합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병이 합생을 하는 겁니다. 합생. 병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579나 이분한테는 병이 관이지 않습니까? 관도가 살아나는 겁니다. 명예가 빛나고 뭔가 하는 일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천간오합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기묘대운의 묘가 아주 좋습니다. 인술이 좋고요. 그래서 병이 뿌리가 있으면 세운에서 신이 들어와서 병을 데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신이 트리거 역할을 해서 병이 확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관도가 있는다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은 항상 잘 될 수 있을수록 이걸 지키기 위해서 겸손이 필요겠죠. 이분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형충약으로 신축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천간에서 일어난다면 남들이 눈에 확 띄게 이제 좋은 일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축이 들어왔습니다. 신축년 2021년이죠. 축이 들어왔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공망전실입니다. 공망전실. 술이 공망이거든요. 근데 또 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공망전실돼서 축이 공망이 안 됩니다. 공망이 해소됩니다. 탈공이 되면서 축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술이 없었으면 축은 공망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못 합니다. 인생의 공망. 근데 산 원국에 술이 들어있고 다시 또 토가 들어옵니다. 그럼 공망이 메꿔지는 겁니다. 토가 들어와서 토가 들어오면 공망이 메꿔지거든요. 육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저항이라고 하는 육효에서도 이런 경우는 이렇게 공망의 그 흉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을 정도에 자축합이 일어납니다. 일지가 이렇게 합이 들면 결혼운이거든요. 가을 정도에 가을이라고 보면 일단은 뭐 자축합이면 근데 항상 일지는 가을이지 않습니까? 근묘화시로 오면 여튼 신축년에 여자분을 만나시던가 결혼을 하시던가 이런 경사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